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간정화요법 초간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간 청소, 간 해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간정화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정화요법을 하는 방법과 간정화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정화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간정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정화를 어떤 기존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정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면 몸이 많이 부대끼고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정화 순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간정화 순서를 시간별로 마시고 먹는 것을 제가 표로 만들어서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제 이 파워포인트 내용에 있는 걸 3장만 찍어서 보시면 이제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실제 간정화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 독자분께서 셀프로 이제 댓글을 남긴 걸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른 분 그 유튜버 댓글 남긴 건데요. 이분께서는 저는 초음파 촬영으로 담낭 용종이 0.8cm 기억하세요? 0.89cm였는데 세브란스에서 얼마 후 담낭 제거 수술이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소개로 간 청소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석 달간 3번 간 청소를 했습니다. 3번 하신 거예요. 그 결과 3개월 후 초음파를 다시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자 0.89, 0.9 정도 됐는데 0.6으로 줄었답니다. 담낭 용종이 그 후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을 때 0.5로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 더 간 청소를 했네요. 세브란스에서는 이제 1년 후에 와서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네요. 감사하게도 담낭 용종 외에도 건선이 심했었는데 건선도 다 완치는 안 됐지만 80% 정도 줄었다가 1년 넘게 안 했더니 다시 건선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다시 한번 간 청소를 했더니 다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년에 3번 정도 해줄 생각입니다. 간 청소 정말 좋습니다. 부작용 저는 못 겪어봤고요.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건 다른 분입니다. 저는 담관이 결석으로 인해서 막혀서 담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그대로 방치하면 담관암까지 가게 된다고 간을 잘라내야 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번 달이 5번째 간 디톡스를 시작하였고 요번에 복부 초음파 찍었는데 담관 정상으로 보여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와우. 자, 이런 분들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저희 카페에 가입해서 이런 영상 자료를 갖다가 이런 그 비포 애프터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담관암이 될 수 있고 간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5번 간청소, 간정화를 하고 나서 복부 초음파 찍었더니 담관이 정상이 되었다. 이런 케이스들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하나통합병원 원장님께서 전홍준 원장님 의사분이죠. 그분은 간청소를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많이 또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구충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이게 이제 주류 의학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많은 의사분들이 행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이걸 이제 폄하하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간정화를 할 때 필요한 재료를 지금 제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마그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마그밀이고 이게 이제 앱솜염인데 이건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소나 마그네슘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그밀이. 그래서 속이 쓰리거나 위산 과다일 때 중화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변비가 있는 분들 약간 변을 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앱솜염도 지금 이제 담관을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서 잘 담낭이 빠져나올 수 있게 담석이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앱솜염이라고 이제 소트란 영어로 소트는 있지만 사실 소금과는 다른 성분이고 짠맛이 없고 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앱솜염을 쓰는데 이 염을 갖다 이제 소금으로 이제 대부분 아시고 어떤 분은 죽염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밀이라든가 앱솜염 대신에 죽염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래 의미에서 많이 뒤처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죽염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리함을 위해서는 마금을 사는 게 훨씬 편하고요. 앱섬유염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야 되고 좀 꽤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홀다클락 방식에서는 앱섬유염을 쓰는데 그 의미는 마금이라든가 죽염 같은 경우는 그 담관을 넓히지 못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금일도 저도 많이 써봤고 저도 여러 번 많이 시켜봤는데 마금일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M자가 딱 박혀있죠? 이 마금일 M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금일, 앱솜염, 죽염을 쓰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계량컵입니다. 계량컵. 그 다음에 주스. 자몽 주스도 많이 쓰는데 자몽 주스는 이게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상에 양약을 먹는 분들 맞지 않는 그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몽은 이제 가능하면 안 쓰지 마시고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또 레몬을 직접 짜기도 하고요. 오렌지나 레몬을 짜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몽을 직접 하기도 하는데 자몽은 조금 양약 드시는 분들 몇 가지 케이스에 있어서 그 서로 상충되는 게 있어서 자몽은 저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즙, 비가열, 열을 가하지 않고 농축액이 들어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농축액은 안 되고요. 그 열을 가하지 않고 즙을 짜서 만든 사과 주스를 구하시거나 포도 주스를 구하시거나 그죠?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 올리브 오일은 보통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엑스트라 버진이 또 맞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나중에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퓨어 오일을 쓰면 되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 간단하죠? 자 간정화 순서는 이제 약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로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이 좋겠죠. 왜냐면 설사를 하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이 휴일인 날을 정해서 그날 밤, 금요일, 토요일 해도 좋겠죠? 토요일, 일요일 해도 좋겠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저녁 때 시작을 해서 둘째 날 아침에 끝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 8, 10, 6, 8, 8.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녁 8시, 6시, 8시, 10시 이렇게 되고요. 둘째 날은 아침 6시, 8시, 8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정화는 이제 한 3일 정도를 좀 음식을 조심스럽게 먹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은 간정화 6일 전부터 그러니까 토요일에 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채식 위주의 한식과 사과 주스 1리터를 이제 한 번이라고 했는데 보통 1시간 정도에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맛이 간을 부드럽게 하거든요. 신맛이 원래 간으로 들어가고 신맛 자체가 간을 부드럽게 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류의 주스든 간에 시큼한 주스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착즙을 해서 드시거나 비가열 착즙 주스를 드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있는 사과나 포도, 오렌지 이런 거 자몽도 정상인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는 뒤에 설명 할 거고요. 그래서 미리 6일 전부터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간정화를 다 끝난 일요일 날 이후부터 2끼 정도는 가볍게 소식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을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크게 몸을 한번 간을 갖다가 이제 탁 이렇게 건드려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분들은 조금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끼 정도를 금식하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평소 이것저것 먹고 할 때보다는 조금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2끼 정도는 가볍게 드시고 쉽게 말해서 어디 이제 검사를 갈 때 미리 그 금식을 하죠. 위장이라든가 내시경 같은 거 검사할 때 그런 것처럼 끝나고서도 좀 가볍게 소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날 점심 식사 후 2시부터는 물, 음식을 금식합니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2시부터는. 자, 목마르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가글 하시고 입만 좀 축인 다음에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기 쉽게 자 이거 사진 찍어서 보시면서 하시면 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날 2시에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2시부터는 물도 음식도 일체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점심을 먹고 2시까지는 이제 뭘 먹더라도
2시 이후부터는 일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시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는 만약에 목이 마르면 입만 조금 축이시는 형태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시에 최초로 이제 마금이를 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시, 그 다음에 10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마금이를 구입해서 드시면 제일 간편하시겠죠. 그래서 8알을 드시면 되고 또 8시에도 마금이는 8알을 드시면 됩니다. 앱손염을 드실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720ml의 물에 40g의 앱손염을 녹여서 그걸 갖다가 180으로 나눠서 이렇게 4번을 드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먹기가 상당히 좀 보역스러워요.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목에 넘어갈 때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공캡슐이 있으니까 그 캡슐에다가 이 앱손염을 넣어서 이것도 캡슐로 만들어서 8캡슐씩 이렇게 드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금이 좀 편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자, 저녁 10시가 되면은 이제 주스와 올리브유를 섞어서 이제 혼합액을 마시게 되는데요. 올리브유가 좀 더 많습니다. 120mg이고 주스가 80이죠. 이 주스는 좀 새콤한 것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스, 사과주스, 그다음에 매실주스 상관없고요. 자몽주스는 조금 이제 그게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양 같은 거 복용하시면 또 그 자몽주스 먹으면 맞지 않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포도나 사과나 매실이나 이런 걸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섞은 다음에 300ml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30분 이상 많이 흔들어서 그걸 단숨에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빨대로 쭉 대고 드셔도 좋고요. 이가 안 좋거나 이러실 분들은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눕는데요. 먹자마자 반드시 바로 눕는 게 중요한데 최소한 30분 이상 누워 계실 것. 그다음에 베개를 머리 쪽에 2개를 누워서 좀 높게 베고 누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시 되기 이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고 10시 이전에 뭐 설거지 할 거 있으면 다 하시고 일상생활 다 하신 다음에 10시에 30분 동안 누운 다음에 이제 주무셔야 되고요. 이 토요일날 처음부터 이제 설사 나온 분도 있기 때문에 10시 반 이후로 화장실에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주무시고, 자, 일요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부 알람을 설정해서 이때마다 잘 울릴 수 있게 해주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6시, 8시, 10시 이렇게 그 다음날도 일요일날 6시, 8시, 8시 반, 10시 이렇게 전부 알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시에 깨면은 마금일, 앱솜염 똑같이 드시면 되고요. 8시 반이 됐을 때 똑같이 잘 흔들어서 마시고 30분 동안 머리 베개를 높이 상태에서 반드시 누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나 내가 6시에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럼 7시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시간씩 밀어가지고 7시, 9시, 11시, 그 다음에 7시, 9시, 9시 반 이렇게 11시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 10시에는 비가열 척집한 주스를 한 잔 쭉 마시면 되고요. 이제 두 끼를 굶었잖아요. 토요일날 저녁과 일요일날 아침을 굶었으니까 점심 때 12시에 죽으로 점심 식사를 가볍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활동 하시고 저녁도 가능하면은 한식 위주, 채식 위주로 갑자기 그 고기를 먹는다던가 술을 드신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자, 여기 가시죠. 자, 시계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날 오전에 오전을 지내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12시나 1시쯤 점심을 먹고 2시부터는 일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때 마감일 먹고요. 마감일 먹고 혼합 주스 먹고 베개 베고 주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딱 흘러가지고 또 일요일 이렇게 왔죠. 일요일 오전에 6시 다시 마감일 먹고 8시 반, 8시 반이죠. 8시 반에 혼합 주스액을 딱 마십니다. 그 이후에 10시에 주스를 마시고 일요일날 12시에 가볍게 죽을 드신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 때 6시에 또 한식, 채식 위주로 간단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담석,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에서 뭉글뭉글하죠. 그 뭉글뭉글한 담석이 나오는 시간은 일요일날 보통 그럴 때 많이 나와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날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번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너무 증상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첫 번에 막 몽땅 나오는 분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하나도 안 나와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다음에 또 하면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가래독 1일차는 이렇게 마금일, 혼합주스 2일차도
마금일, 혼합주수. 자, 이건 8시 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더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막상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앱솜염은 이렇게 약국에서 콩캡슐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이 또한 금방 먹기 이제 그 마금일처럼 먹기에 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앱솜염만이 담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담이 지나가는 길을 갖다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금일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마금일로 수천 케이스를 한 분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저도 물론 많이 해봤고 마금일로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하기 어려운 앱솜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정화의 결과로 이런 내용물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 크게 큰 놈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아주 그 밀가루에다가 이런 초록색 입힌 것처럼 아주 몽글몽글한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죠. 내 몸속에 있던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구나. 그런데 이제 안 나왔다고 실망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스하고 그 시큼한 주스하고 올리브오일 섞여가지고 이런 덩어리가 만들었다. 이것도 사실 다 조금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자,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죠. 흰색 나오는 것도 있죠. 지금 이 사람은 한 사람 몸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초록색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몸에 안 좋을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검어지고 이렇게 약간 색깔이 진해지죠. 흰색 같은 경우는 이제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검게 나온 분들도 검게 나올수록 더 몸이 좋지 않다. 담석이 오래 머물고 있었다. 딱딱한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개면 뭉개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전부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기생충이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이거 외에도 실제로 학문으로 이때 기생충이 같이 죽어서 나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발견되니까 이걸 하게 되는 의미는 상당히 적지 않다.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간정화의 방식은 EBS에서 이미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EBS 다큐 해독 몸의 복수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168페이지인가요? 186페이지인가에 이 간정화가 사기가 아니고 진짜 맞다라고 적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가지고 이 책을 사서 제가 간정화를 한참 할 때 환자분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이 됐고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에 이거 쳐보시면 이 제목으로 쳐보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간 정화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그리고 꼭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